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부태 이정주입니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금촉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촉은 뭐예요? 금쪽이 불러서 촉법. 그거를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닙니까? 뭐 이미 금촉이로 몇 명 묶어갖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금촉대장 정구승입니다. 예, 아무튼 뭐 본인이 얘기하니 부담 없군요. 예, 네임이 잘해요. 정구승 변호사와 이정주 기자 나와 주셨고 지금 박진영 비평가 지금 올라오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시는 대로 합류하도록 하고 뉴스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어제 그 매불쇼 저희도 어제 매불쇼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살짝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출연해주신 분들이 방송을 제대로 다 못 보신 상태에서 또 언급했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언급은 했었는데 오늘 계신 두 분은 또 특수관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저는 하도 그 매부쇼 나오기 전부터 매부쇼에 나온 사람들이 뭐 맥락을 봐라, 뭐 방송도 안 보고 얘기하냐 하길래 일단은 그 어제 나오자마자 이제 처음에 이제 중간부터 좀 봤고 저 일하는 중이라서 한번 보고 집에 가서 저녁에 1.5배속 한번 보고 아침에 1배속 한번 더 보고 워딩 뽑아서 한번 더 보고 3회독 하고 왔어요. 3회독을 하셨다. 네. 정구승 변호사는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본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보다가 포기하고 그 워딩 글로 주시길래 예. 글로 해서 이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다 보셨다. 네. 다 보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뭐 방송 시간은 1시간 조금 넘는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가장 좀 눈여겨봤다 혹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키를 하나씩 꼽자면 키가 한 100개 되는 것 같은데 몇 개가 될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냥 그 가장 아이러니했던 멘트 중 하나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였습니다. 예. 본인이 가장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랑 다른 가상현실에 사는 것처럼 뭔가 전제를 잘못 깔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유시민 씨가 과거와 다르게 이제 좀 논리적인 부분이나 사실을 이제 포장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구승 변호사가 판단하고 있는 현실과 유시민 작가가 판단하고 있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다.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정주 기자는요? 저는 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이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나오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어떤 문장이면 저는 그런 책임까지 지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육 앵커가 이 티키타카를 하다 물어봐요. 예. 뭐 보안수 사건이든 명픽 인사 문제든 뭐 중도 보수 확장 문제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점이 좀 있고 유시민 작가가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을 직격합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할게 제대로 짚었어. 정성호 봉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질은 저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체육 앵커가 그래도 나름 중립성을 보여줘요. 예. 아니 근데 유 작가님 그렇게 애정하시고 이재명 개인의 그의 인생을 지지한다면 가서 따로 얘기하거나 또는 물밑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나는 공론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비평까지 갑자기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최욱이 그 말하다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가 온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얘기는 했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자기 캠프 인원이니까 도왔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에게 유시민 작가 본인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라 나한테 의견을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서 그런 책임까지 지고 싶진 않다. 그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을 때 엘리베이터 탓으로 돌려야 되나요?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죄송합니다. 역시 정말 아니 지금 뭐 저희는 이제 어제 매부쇼에 나왔던 유시민 작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그냥 이재명 정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야기죠. 실패할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 네.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정주 기자 그 취재 내용과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앞서 이정주 기자 잠시 언급했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의 신중론도 그 대통령 영향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뭐 우리 JYP도 들으셨을 테니까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잖아요. 군주는 좋은 역할만 하고 악역은 신하들에게 맡긴다. 즉 대통령 본인은 검찰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처럼 또는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 통합 문제에 적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김윤석 총리를 내세워서는 검찰개혁에 태클을 걸었다. 또는 일부 그 비선 유튜버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여론을 만들었다. 이중 플레이 하신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제왕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군주론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떠나서 대의적 측면에서 민주공화정을 옹호하면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정치학의 시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리더십 제왕학은 원래 그런 거다. 본인이 못 돼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선거를 만약에 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국정에 대해서 심판했다. 그럼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아니죠. 당대표가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른바 이 대통령제의 논리고 사실은 변하지 않는 제왕학의 논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적 제도도 피라미드형으로 그렇게 리더십의 권한의 유형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제 뭐 여러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그 방송 말미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 걸렸던 어떤 표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하고 있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있고 이제 유시민 작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들으셨습니까 혹시? 네.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문제구나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도 실용 뭐 이런 인사들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제 국정의 보완제 아이디어로 쓰는 줄 알았는데 정계 개편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기득권이고 청년 세대의 이해와 그들의 정의론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더 이념적으로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정계 개편도 필요하고 그럴 것을 위해서 정치제도 대표적으로 저는 선거제도의 혁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깊이 있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게 불만이고 선거제도의 개편, 개헌, 연정 이건 유시민 작가가 그토록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좋습니다. 정계 개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어제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재건축, 증축 이런 표현을 하던 걸 그게 뭐 소규모의 정계 개편, 뭐 대규모의 정계 개편, 재개발까지도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발언을 함에 있어서 유시민 씨가 좌파 진보의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영 비평가님처럼 원래 진보 좌파라고 한다면 개혁을 위해서 지금의 기득권에 대해서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괜찮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본인이 이제는 기득권이 됐구나. 더 이상 진보의 지식인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나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이렇게 비유가 맞지 않는 비유까지 끌고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마키아벨리 비유는 아예 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이 너무 선봉에 서서 그 의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잖아요. 실제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그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 최근으로 따져보면 미프진 관련 문제를 본인이 직접 먼저 의제를 설정하거나 예. 부동산 얘기를 먼저 듣거나, 사실 이 비유의 대상이었던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논의가 시작되는 전제인 사실관계조차 거짓이고, 거기에 쌓아올린 비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논평의 대상이 될 수준조차 못 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정계 개편 관련해서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정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일종의 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선거에 뭐 후보들 등장할 때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통합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 이런 것들도 유시민 작가는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이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말한 것 중에 앵커님 말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예. 그 대화를 좀 좁힐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사건 문제였고, 그건 현재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현재 슬로건으로 걸고 온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현재 이제 당권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명픽, 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해요. 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걸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이걸 수용하게 되면 대통령의 손발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개입해서 안 돼. 주요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참모들을 그렇게 꽂고 무슨 입법권 쪽에 있는 국회 쪽에 뭐 조정식 의장 예도 예, 들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칸막이를 한번 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 다수 예. 정계 개편까지 나오는데, 두세 번째는 문제가 연동이 돼 있어요. 어허. 근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시민 전 작가한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유적유랄까? 본인이 했던 말이나 본인이 과거에 그 어떤 정치권에서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한번 볼까요?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얘기했던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을 만든 자기가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에 도왔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좋은 자니까 내가 전화 정도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노무현 정권 때 2002년 이인재랑 노무현 후보랑 경선 앞두고 있었죠. 노무현 후보 사실상 그때 누가 찍었습니까? 김심.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찍은 거예요. 이인재로는 필패다. 이해창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설계자들이 달려들어서 뭐 아니면 도 어럴 나팅이거든요. 대선이라는 게. 현재 0.3%인 노무현을 띄워서 지면 졌지. 이거는 패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시 건너갑 고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건너갑 이제 박진영 부원장 기억하시면 2002년 3월에 국민 경선 시작할 때 그 당시 건너갑 씨가 DJ의 오른팔에 하는 건너갑 씨가 이인재를 밀었어요. 일본으로 외유 출장을 보냅니다. 예. 예, 그게 정치예요.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1호 당원이에요. 여당의 1호 당원이 왜 자기 사람을 꽂는다는 그런 의중을 왜 표명을 못합니까? 그게 왜 당무 개입이에요? 모든 정권은 다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정치관계법이나 자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뭘 어떻게 법을 좀 잘못 만들어 놓냐면, 선거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돈은 묻고 말은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를 반대로 하죠. 말을 묻고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돈 주고 공천원금 주고 그런 식으로 후진 정치라는 거예요. 그 법조 과잉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법조 과잉이에요. 법률 과잉이에요. 영미권 맞아요. 정치 보세요. 트럼프 공화당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그게 예. 왜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명픽을 해서 뭘 하든 간에, 그리고 명픽하면 이깁니까? 대통령 인기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설지 안 나설지조차도 그 정치인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대통령이 찍으면 이긴다듯이 이렇게 해서 과잉이란 듯이 예. 그게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굉장히 호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지금 이 어제 방송 이후에 뭐 오늘 아침 나온 신문들도 그렇고 제목 본문 내용 중에 그 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실패 방향으로 가고 있다 등등의 표현을 두고 뭐랄까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선 넘었다, 금도를 넘은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던데, 과거 이제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또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두루두루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딥한 내용들은 방송 말미에 우리 이정주 기자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 박진영 비평가한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된다고도 얘기하고, 뭐 각종 좀 들었을 때 혹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요,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틀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발언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도 최소한 이제 테러를 열어두는 거죠.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평가를 잘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 경험치에 유시민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국민들 앞에 털어놓아버린 건, 이건 공사구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이야기예요. 인사불만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저는 김민석 송영길이라고 봐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액꼬표라고 친 김민석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 같고. 꼬표라는 건 이제 X자를 X. 경상도식 표현을 한 거죠. 예. 꼬표라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대권 주자도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싫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인은 이른바 민주당 진보 계열에서 정통 유럽식의 중도 진보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흐름이 이른바 이재명의 중도 실용 노선에 의해서 비주류로 밀려날 것 같다라는 그런 하나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거 유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진보 진영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시작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솔직하고 거칠게 말씀드리면, 운동권하고 호남에 핍박받는 민중들의 결합입니다. 예. 그 중에서 호남의 민중의 대표가 아닌 호남의 관료 엘리트들이 DJ를 이제 모시면서 그분들이 주류적 행세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영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좀 뒤처졌다, 밀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유시민 작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교동과가 불편했던 거예요. 동교동과 불편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이제 동교동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른바 운동권들이 진짜 주류가 된 거야. 예. 그 전에는 동교동에 밀려서 2선이었는데, 근데 주류가 되는 세상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송영길, 김민석은 동교동과 정치를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예.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거 다시 돌아가는 게 싫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 어쨌든 간에 유러피안 드림을 꿈을 꾸는 이 운동권 주류들이 주류 행세를 2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게 그 정계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화된 다수의 논리에 밀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사회권 주장하는 조국 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절의 역사를 알고 함께 경험하고 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좀 더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정주 기자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